서울대병원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일사후퇴 때인데요. 피난 갈 때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 알겠어요. 대박이시네요. 오늘 교수님이 이분을 이야기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 프로젝트와 또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예, 소화기내과학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분이 또 특이한 것이 서울대병원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병원의 역사에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미니스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예, 그 프로젝트를 한참 그 진두지휘 하셨던 바로 김동익 선생님입니다. 3일 운동을 하다가 또 체포됐다. 그러다가 다시 복교를 이제 했다고 나와 있는데 2학년 때 3일 운동에 가담했다가 네. 이제 붙잡혀서 이제 석 달 동안 또 경찰 조사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온갖 고초를 겪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측에서 유아 조치로 했죠. 예, 복교를 권유했는데 3년 동안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왜요? 싫은 거죠.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워낙 네.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 복교라는 그런 유화책 이것도 이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싫은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네. 복교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 7년 만에 1924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예. 왜 그럼 갑자기 또 복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어렵게 들어간 학교 네. 또 애초에 또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썩히긴 좀 아까웠겠죠. 마음을 다잡아서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이제 훌륭한 이제 의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다졌던 것 같아요. (1932년에) 게이오 대학 이제 사립대 중에 또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 거기 의학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이제 간 기능 검사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도 이제 소화기내과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간 질환 네네. 이쪽에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그 치료도 하고 연구도 하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박사 논문 때부터 이제 나타난 거죠. 의학 박사가 되는 김동익 선생님은 진료와 연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 대중들을 계몽하는 활동에 좀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게이오대 박사니까 또 이게 또 굉장한 또 캐리어가 되잖아요. 방송, 신문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예. 신문 기고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이제 내과 질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폐결핵.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그렇죠, 폐결핵. 네. 그 다음에 뭐 장티푸스, 그 다음에 뭐 기생충, 황달, 뭐 아니면 이제 뭐 신경쇠약,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건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기고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계몽을 하고 싶었던 거죠. 1930년도에 폐결핵이 진짜 유명했는데 석유를 마셨나요? 깜짝 놀랄 이야기. 이름하여 이제 민간요법이죠. 이름하여 네네. 민간요법인데 폐결핵이 정말 심하고 뭐 많이 죽고 마땅한 치료법도 없고 하던 시절이다 보니 네네. 예, 이제 석유가 이제 폐결핵에 좋다, 폐결핵 치료에 좋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고 하니까 이게 유행처럼 번졌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동익 선생님이 이게 진짜 사실일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 환자분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그런 그 결과를 모아서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석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리는 또 활동도 하셨죠. 예.
아, 이게 가짜 뉴스가 이래서 위험합니다. 교수님. 이게 교수님 우리 김동희 선생님도 그럼 개원을 했나요? 네네네. 그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전문학교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경성제국대학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성의전 출신들이 경성제대로 옮겨서 대학원 생활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경성제대는 민족 차별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한테는 강사 정도는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교수도 지난번 윤일 선생님 딱 한 번밖에 한 없었잖아요. 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의 정말 뭐랄까요, 엄청난 장벽이잖아요. 그래서 김도 스님이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고 단념을 한 거죠. 네네. 경성제대 교수가 된다라는 거는 어렵다.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한복판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탑골공원 맞은편 쪽에 네네. 아주 굉장히 대형 병원을 차렸어요. 환자가 엄청 많았는데 조수를 아무도 안 두고 본인이 직접 뭐 진료를 하셨다고. 김동익 내과는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 오죽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을 차리는데 이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근데 그 대출금이 당시 돈 2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1년 만에 다 갚았대요. 그 정도로 잘 돼서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엉뚱한 퀴즈 하나 드릴까요? 그 김동익 내과만 갖췄다는 뭔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장비가 하나 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동익 내과만 갖춘 게 있어요. 옛날에 왕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말 타고 왔죠. 말이 맞아, 아니고 맞아. 말이 그때. 아니고 왕진용 자동차. 아. 왕진을 다니기 위한 자동차를 갖췄을 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병원이 잘 됐고 해방과 함께 이 잘 되는 병원의 문을 닫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민족차별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원래 꿈이었던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수로 이제 들어오고 바로 네. 이어서 이제 서울의대 1946년입니다. 서울의대는 네네네. 예. 그때 이제 소화기내과 그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처음 이름은 이내과였어요. 거기에 이제 주임 교수로 이렇게 된 거죠. 예. 제2내과에 이제 주임 교수로 이제 들어온 다음에 3년 만에, 그러니까 1949년에 이제 서울의대 부속 병원장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3대 원장이에요. 네네. 예, 그런 채로 이제 한국전쟁을 맞이한 거예요. 특히 이제 김도스님과 한국전쟁 했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일사후퇴 때인데요. 그 한겨울에 이제 다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남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피난 갈 때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왕진 자동차? 뭔가 알겠습니다. 아주 그 국보죠, 국보급 막 그 유네스코 뭐 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고. 도자기? 하나? 책?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대박이시네. 그 도서관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네. 이걸 안 가져가면 이게 이제 오. 정말 나중에 이걸 어떡하리 이래서 그 정말 그 모두가 다 죽느냐 사느냐 그 생사의 갈림길인 상황에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교통수단에 다 실어가지고 그거를 피난시킨 거예요. 아니 조선왕조실록을. 예. 이런 이야기는 진짜 처음 듣습니다. 예. 지금 닭살 팍 오르면서 그 김도스님도 그래서 훗날에도 네네. 당신이 그때 그렇게 취한 조치에 대해서 꽤 아주 만족스러워하시고 또 그 자부심을 가졌었다고 해요. 예. 근데 사실 이 병원의 일을 하게 되면 이 우리나라 의학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이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모를 수가 없는데 이 미네소타 프로젝트와도 또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는 게 이제 55년 이후부터 해서 61년까지거든요. 김동희 선생님이 1956년에 다시 병원장이 돼요. 민스터 프로젝트가 한참 이제 막 그 진행되고 있던 그 네네. 시절에, 모든 걸 이제 진두지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설 복구, 네네. 그 다음에 그 교수진의 그 미국 연수,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자문관들이 또 우리 서울대에 와 있었거든요. 그 자문관들하고의 어떤 뭐 협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뭐 인턴 레지던트 제도를 그때 시작했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간호학과 건물도 짓고 뭐 간호학과가 4년제가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그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50년대 후반에 그 당시 이제 병원장으로서 모든 걸 다 도맡아 한 거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 상황에서 인화 단결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분이 되게 이제 그 좀 부드러우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뭐 독선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분의 진짜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진짜 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네요.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동익 박사라면 항성적인 존재라는데 이의가 없으리라. 김동익 교수는 의대생에게 자부와 같은 신망과 스승으로서의 존경을 일신에 지고 있는 내과 교수일 뿐만 아니라 의협을 천직으로 삼은 30년 성상 동안 그의 손을 빌어 소생의 광명을 찾은 수많은 전산병가 환자들로부터 합장의 감사를 받는 인술주의이기도 하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끝에 인술주, 그러니까 인술을 펼치는 네. 뭐 주인공 이런 그러니까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학 신문에 어떤 이제 학생 기자가 썼을 것 같은데 최고의 찬사죠. 오늘 이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지 배우는 좋은 예,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많이 배웁니다. 네. 교수님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어지나요? 그럼요. 혹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주실 분 첫 자만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 전시성을 가지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도 저희 대한닥터를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